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종합토론 시간만 남았는데 이번 이제 1차 토론회는 저희가 좀 준비가 좀 미흡했던 관계로 채팅창이 열리지를 않아서 저희가 이제 궁금하셨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용을 취합을 못한 관계로 오늘 종합토론은 각 토론자분들이 이제 인증원에 이제 궁금했던 것들을 그냥 여기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답하는 그런 자리도 좀 준비를 좀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토론 내용 앞서서 이제 발제하시고 토론했던 내용들을 보면 저희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정리가 돼서 이제 문제화되는,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저희가 역할을 좀 했다고 좀 자부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문제는 문제로 끝내서는 안 되고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또 의견을 좀 드려야 되고, 또 그 의견을 인증원에서는 받아들여서 같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공존하는 그런 좀 형태를 취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내용들이 이제 취합이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 학회 내부적으로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의견이 통합이 되면 이제 2차 토론회부터는 이 세부적인 주제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 이제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 방향들을 좀 논의하도록 하는 그런 토론회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는 저희가 일단 그 오늘 만들어졌던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방안을 모색하는 이제 과정이 한번 거쳐야 될 텐데, 그때 일단 우선순위를 먼저 설정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개선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우선적으로 좀 취급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2개월 단위로, 2달 단위로 해서 지금 2월이니까 4월 해서 총 올해 6차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안에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드리면 뭐 인증원에서는 앞으로 황혜선 본부장님이 계속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학회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해주셔서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할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먼저 각 토론자분하고 발제자분들께서 좀 중요하게 좀 오늘 이 토론 자리에서 얘기를 했으면, 좀 답을 들었으면 하는 내용을 우리 황인선 본부장님한테 좀 질의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하여튼 제가 아까 인증 결과 공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문이 온 건 아니고요. 이제 공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본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게 이제 점수 계산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일단 저희가 100%라고 써 있는 내용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각 항목이 상이 되면은 그냥 100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상도 저희가 뭐 100점 상도 있고 95점 상도 있고 할 텐데, 또 조사위원들이 그 점수를 거기다 기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다 무시가 되고 뭐 상만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95점 맞아서 상된 건 경우는 결국 100점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건지, 어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없는 그런 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준별 조사 항목에 따른 공표가 아니고요. 기준별 공표입니다. 그래서 각 기준에 포함된 조사 항목이 상중하가 있는데, 상이 몇 프로의 상이든 상관없이 상이 되면 10점이 되고 중이 되면 5점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각각의 조사 항목의 합을 평균을 냈을 때 10점 만점이 나오기도 하고 뭐 9.75도 나오고 이렇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인증받은 병원들이 거의 상이 다 나오고 기준별로 한두 개씩 중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 100점을 표현하는 게 필요하구나라고 대부분이 얘기를 그래서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상중하의 점수가 10점이냐 또는 0점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100점으로 환산을 한다. 그래서 항목별 공표가 아니라 항목별 점수의 15, 0을 이제 환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위원이 항목별로 멘트를 해서 뭐 상을 주기는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고요. 최종 결과인 상중하의 점수 환산이다.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조금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점수가 깎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세부적으로 공표를 하는 게 소비자들한테 필요하냐. 처음에는 조사 항목별 공표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소비자가 알고 싶은 게 항목별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전반적인 기준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됐냐 안 된 정도만 소비자가 알면 되겠다 해서 기준별 공표를 하기로 했고 점수는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필수 조사 항목에서 그 개별 조사 항목에서 한 개만 중이 나와도 어찌 됐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별표를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상급종합병원에서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은 아마 거의 꼴찌를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서 저희가 필수에 대해서도 중을 맞아본 한 기준 정도는 그런 병원도 꽤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십자가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전에는 그런 부담을 갖지 않고 그냥 인정이 됐으니까 좀 덜 갖게 되고 개선만 잘하면 되겠다 생각했던 것이 좀 그런 부담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우려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필수 기준이기 때문에 진짜 거의 90한 5% 7% 가까이가 다 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두 개 갖고 또 슬퍼하실 병원이 계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방법이 마련됐습니다. 네, 제가 잠시 인증원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게 이렇게 공표한다고 공식화가 됐지만 이전부터 똑같은 내용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필수 기준도 보면 대부분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거의 상으로만 깔려 있는 그런 항목들을 아마 거의 선별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이전에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인증원이 뭐 이거를 공표를 해서 뭐 순위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디펜스 개념으로 보여줄 거는 보여주되 다 100점 맞는 상황만 보여주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안심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운영을 이제 하시기 전이긴 한데요. 운영을 하면서 또 많이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반응이나 예기치 못한 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의 돌출적인 뭔가가 튀어나오면 봐라 우리가 우려했던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보완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예. 네, 감사합니다. 인증 원장님께서도 참여율 46% 언급하셨고 제가 어디서 본 자료에서는 25.8%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요. 입문, 승당, 입실인가요? 하여튼간에 입문 인증 사업이 진행되다가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후 작은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은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좀 진행이 아시겠지만 이제 국가 인증이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은 거를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혁신 TF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 경과를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인문 인증 시범 사업까지 끝났고요. 충분히 이제 도입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으로 결과를 이제 저희가 올해는 입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저희가 초안을 마련을 해서 인문 인증 제도의 근거를 일단 마련을 해야 이제 정부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인문 인증 제도 그리고 혁신 TF에서 나왔던 것 또 하나가
단계별 인증 이외에도 분야별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어떤 특정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부서라든지 중환자실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스트로크라든지 이런 많은 학계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인증과 단계별 인증, 인문 인증대로를 단계별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묶은 인증법, 인증과 관련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복지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은 이미 끝났고 인문 인증이 도입이 되면 중소병원의 인센티브나 인증 요건과 관련된 수가 연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추진하자고 지금 심평원하고 이제 관련된 부처하고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인센티브는 인문 도입을 할 때 중소병원하고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지금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서 정책화하고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서면화 시키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센티브는 가장 어려웠던 게 인증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에 대한 공감대를 누구를 제일 먼저 설득해야 되냐면은 돈 가진 쪽을 가장 많이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유관기관과 유관 부처의 설득 부분들이 가장 힘들었는데 그동안의 혁신 TFE 결과를 갖고 지금까지 했던 게 뭐냐라고 하는 거는 그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한 2년에 걸린 작업이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이제 가시적인 거는 올해나 내년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인문 인증제도, 인센티브,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여기 학회 총무이사 할 때 2014년도인가요? 인증원에서 이 과제를 주고 학회 차원에서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을 했을 때 그 결론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인증제도는 캐나다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제안을 했는데 그게 저도 지금 여태까지 궁금했던 부분이고 이게 하고 이 기준을 만든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반가웠고 지금에 와서 지금 뭐 한 7, 8년 지난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그게 가시화가 되고 실제로 추진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반갑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저기 자료에서 그 우리 이준행 교수님께서 대한병원협회 산안 아니죠? 그 연구원에서 따끈따끈하게 이제 인센티브 방안이 나온 것도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얼마나 돈이 드는데라고 했을 때 병원에서의 목소리와 에비던스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도움을 요청을 해서 그 근거를 자료를 갖고 또 저희가 그 정책을 마련하는 곳에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인문 인증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같이 말씀해 주셨던 분야별 인증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솔직히 저희가 이제 전문 병원이거든요. 전문 병원일 경우에는 아마 분야별 인증제에도 관심이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랬을 때는 전문 병원은 또 인증 또한 필수거든요. 필수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되는지 아니면 그 받은 부분은 또 이제 제외하고 인증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분야별 인증제도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TF 때 논의를 했던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분야는 병원 전체의 어크리데이션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 영역만 인증을 주는 서티피케이션 개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인증을 받아야 되는 요건의 전문병원 요건은 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인증을 분야별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병원이 인증을 요건으로 할 것인지 분야별 인증만 인증을 의료기관 전체 인증을 안 받아도 분야별 인증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문병원의 요건인 인증은 병원 전체가 안전하게 의료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냐의 차원이기 때문에 특정 부분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걸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만 열려 있습니다. 논의를 나중에 한 번 더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지금 JCI에 다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것도 다 검토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지금 전문병원이라는 형태로 약간 녹아났지만 아무튼 JCI하고는 좀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못 따라가는 거고 분야별이라는 게 질환별 뭐 예를 들면 카디오바스큘라 뭐 아니면 스트로크 뭐 이런 식으로 질환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료진 쪽에서 내시경 센터 인증 받는 거랑 어떻게 보면 중첩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마도 다른 기관들하고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뭐 준비는 하실지 몰라도 당장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질문하실 분? 그 아까 인증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셀프 어세스먼트 말씀 주셨는데 그 캐나다 크멘텀에서 하는 그 사이클에서의 셀프 어세스먼트를 이제 봤을 때는 저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증 제도 중에 중간 자체 조사를 해서 제출하는 거랑 되게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근데 지금 인증원에서 생각하는 중간 자체 조사와는 다른 셀프 어세스먼트가 어떤 부분이 이제 다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그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아직 공식적인 그 내부 결정에 의한 검토가 아니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조사를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자료 작성에 어려운 점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문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평소에 늘 점검하고 갖고 있는 자료를 제시를 하는 건가 아니면 인증만을 위해서 문서를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증만을 위해서 별도로 만드는 문서는 확실히 없어지는 게 가장 좋지요. 그런데 셀프 어세스먼트를 하게 되면은 오로지 에비던스 제출을 위한 문서를 다 만들어야 되는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셀프 어세스먼트를 하고 그 결과를 갖고 조사위원이 현장에 가서 이 결과에 따라서 한 현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하면 이 자료 내놔라 저 자료 내놔라 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법에 있어서 검토를 한 건데 지금 우리 자가 평가하는 이제 중간 자체 평가는 에비던스는 전혀 없어요. 에비던스는 전혀 없고 그냥 우리 어떻게 했어라고 기술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에비던스를 얼마만큼 보여줘야 되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기술하는 방식이 거의 QI 리포트 쓰는 방식으로 써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런 굉장히 검토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그 기술하는 과정이 그 병원의 수준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지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기술을 할 수 있는 방면에 인증 때만 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여서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이제 스스로 늘상 유지를 하는 병원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리포트를 쓰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정도만 지금 생각을 했던 거고 얼마만큼의 자료를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기에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거를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과대학 평가가 있거든요. 의과대학 평가에 그것도 4년 주기, 뭐 6년 주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안에도 자체 평가 보고서라는 거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매년.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형식이 필요한 건데 이제 그 보고서에 담아야 될 내용을 어떤 걸로 할 거냐. 뭐 그런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아까 황인선 본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 현실이 외국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서류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여 년 전에 의료기관 평가할 때도 서류 작업이었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무수한 거짓이 난무를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믿기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그 서류를 셀프 어세스먼트 한다? 거기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증 준비할 때마다 문서 작업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하고 사실 연결된 부분이 좀 있어요. 왜 그렇게 자료를 많이 만들어야 될까? 결국은 근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그 근거를 인증만을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서류라면 기준이나 조사 방법이 잘못됐든지 아니면은 아직까지 인증이 이례적으로 그냥 행사적으로 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서류 작업 필요 없게끔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각 기준별로 저희가 좀 면밀하게 봐서 제시 같은 경우는 기준이 번호가 1, 2로 가다가 갑자기 7, 8로 넘어가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있던 기준들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모든 병원이 이 수준을 다 했어. 그럴 경우에는 그냥 삭제를 해버리는 그런 기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증 기준도 모든 병원이 이제는 다 충족했던 기준이 많아서 서류 작업도 필요 없고 기준도 이제는 제시할 필요도 없고 이런 기준들이 좀 많아지길 바라는데 아직은 그렇게 과감하게 뭔가를 빼기에는 불안한 요인들이 아직 많은 시기가 아닌가 싶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서류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 시간이 타이트한 관계로 한두 가지 질문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순경. 우리 그 이준행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발제할 때 가장 이제 그 핵심이 지금 인증 기준이 미니멀 리퀘어먼트냐, 퀄리티 임프루먼트 방향이냐, 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고 법이랑 그다음 환자 안전 목표하고 실제 그와 다른 인증 기준, 질의 향상을 위한 인증 기준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요. 아까 그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 의료기관 인증원은 의료법에 근거한 조직이기 때문에 법과 관련된 거를 인증해서 체크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료법에 근거한 인증원이라 하더라도 인증원에서 점검하는 항목을 법은 제외하고 어떤 항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별도로 정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인증 사업으로 다 이렇게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인증원도 버겁고 조사위원도 버겁고 조사받는 의료기관도 버겁고 어떤 법은 들어오고 어떤 법은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 의료법 혹은 법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인증 기준에 어떤 방향으로 흡수할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제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혹시 지금 말씀 주실 수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는요. 이게 국가 인증이기 때문에 국가의 니드를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지 법을 반드시 이 안에 넣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국가 인증이고 법에 의한 인증이기 때문에 법도 못 지키면은 인증을 줘도 돼라는 그런 수많은 비난을 복지부 정부의 입장에서 디펜스를 해야 될 때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어서 그런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법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런 차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의 기준의 수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꼭 못 드린 게 뭐냐면 지금 종별 기능과 특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현실은 법에 있는 종별 기능에 맞게 병원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상급 종합병원도 외래 환자 많이 보죠. 종합병원이 어떤 병원은 장기 요양병원 같은 종합병원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급성기 상급병원 같은 종합병원도 있고, 그러니까 의료법에서 얘기하는 그 기관의 기능과 특성과 요건에 맞게끔 현실이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현실이 그대로 우리 인증 기준에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종별에 따라서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종합병원은 이러니까 이렇게 만들자 그러면 나가보면 종합병원이 우리가 생각했던 법에 있는 그 종합병원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분리하려면은 지금 법에 있는 대로 의료기관이 관리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증 기준은 살아있는 그 현실을 반영한 기준이어서 이런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됐고 정리를 하고 싶어도 현실에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을 기준으로만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좀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의료법에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기능과 예를 들면 시설 요건도 디펜스 자세히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메르스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세한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들이 이제 막 얘기가 나오면서 법이 시행 규칙이 이제 잘 명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는 막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법이 이제 시작이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 현실을 반영하고 법이 바뀌고 정부 정책이 반영이 되는 거에 맞춰서 오늘 주신 그런 여러 가지의 제안들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복지부를 계속 이렇게 저희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의견을 계속 드리는 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못 바뀌는 이유는 법부터 시작해서 현실이 너무 복잡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검토를 꼭 해야 될 거는 필수 기준이 종별로 조금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종별 기준 개정할 때 세심하게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네, 뭐 할 말씀은 많겠지만 시간 제약상 뭐 오늘 종합 토론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 얘기한 문제점들, 얘기하신 답변 내용들 들어보면 제일 중요한 게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 인증 기준 만들 때부터 제가 기준 조정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기준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가만히 12년이 지나서 3주기가 따져보면 기준의 체계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지금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서 들어오고 나오고 통합하고 조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것뿐이지 결코 기준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단계에서 뭐 4주기는 만들어졌지만 이제 나중에 또 5주기가 되면 또 그런 작업을 할 텐데 그런 작업을 하기 전에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각 기준별로 지금 아까 얘기했던 3R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평가 각 기준이 정말로 레셔널리 이렇게 만들어졌고 레퍼런스가 뭐고 중요도가 어떻게 되고 이게 상급 병원에 적용되는 상급 기준인지 아니면 중소병원 기준인지 이거를 기준별로 한 번씩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되게 장기적으로 필요할 부분이긴 한데 아마 그런 작업들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얘기했던 문제점들이 뭐 종별이든 뭐 중소병원이든 이런 부분들 인문가정이든 필수기준이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번 2차 토론회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약간 주제성 발언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종합 토론을 끝으로 오늘 1차 토론회는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제 처음이라서 부탁하는 게 많은데요. 오늘 총 558명이 입장하셨네요. 입장 558명 수준이면 봄학회 때보다 조금 많은 정도 수준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수 교육하는 정도 수준으로 좀 들어오신 것 같은데 첫 번째 토론회 치고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게 또 유튜브로 진행하다 보니까 꼭 부탁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구독, 좋아요, 이 멘트를 좀 부탁드린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1차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